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83포인트, 0.79% 상승한 2140.9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7% 오른 665.1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미중 무역 협상과 대중관세 철회 여부를 놓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과 함께 무디스의 2020년 글로벌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양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가장 큰 요인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인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으면서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는 12일 이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 오브 뉴욕에서 주최하는 오찬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에서 그리고 그 한복판인 월가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아메거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거사 전문가 코스피요. 오늘 그래도 올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0.7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만이 사는 모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또 팔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당 보면은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을 받쳐주면서 좀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장에 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사실상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좀 이제 글로벌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또 이제 단기간에 또 부정적인 흐름, 불확실성과 기대가 계속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사실상 이런 시장을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장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제 생각 들고요.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따라서 아마 이 추세가 좀 이제 추세 각도 자체가 좀 이제 완만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의 이 주가 자체를 봤을 때요,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 가치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 글로벌 노이즈 때문에 좀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좀 이제 하방으로 쭉 빠졌다가 이제부터는 그런 노이즈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이제 상승으로 돌리는 모습들인데, 사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대형주들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그 종목들의 특징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제 4차 혁명 관련주들이 이제 좀 움직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들어요. 소형주들보다도 이 대형주들에서 좀 이제 변동성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차별화 장세 그리고 이제 수급 쏠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거래소 쪽에서는 요 대형주 장세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좀 이따가 이제 또 향후 이제 실적 장세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중소형주보다는 거래소 쪽에서는 좀 이제 이 대형주들과 연관된 그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마르스 전망님 코스닥이요. 개인은 파는 모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은요. 볼까요? 그래도 빨간불을 다 켜고는 있는데 막 엄청나게 상승세가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지수 반등세가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제가 항상 이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승 쐐기형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상승 쐐기형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뭐 거진 끝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상승 쐐기형의 끝은 제가 대부분은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연말에 제약바이오가 상승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상향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 상승 쐐기형을 뚫고 충분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벽비거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파벽비거냐? 이 파벽비거라는 게 벽에 용이 그려져 있는데 그 용에 눈을 그려주니 그 용이 벽을 뚫고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시장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아셔야 돼요. 바로 이 안에서는 정책주의 시장, 정책주 관련주들만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 정책주들을 여러분들이 잘만 찍는다 한다면은 내 계좌가 정말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장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제가 오늘 골라드릴 테니까요. 이 코스닥 시장과 무관하게 시장이 올라가면 더 크게 올라가고요. 시장이 눌리더라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면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메모사 전문가님께서 에어 부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핫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에어 부산 한번 살펴보면요.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32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그 이야기가 솔솔 나올 때마다 큰 변동폭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로 탁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요. 일제히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네네. 또 선정이 된 네. HD 현대산업개발도 빨간불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6%, 7%대 네. 강세 흐름 보여줬거든요. 네.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사실상 이번 연도 들어서 가장 핫했던 이슈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들어요. 맞아요. 바로 아시아나 그룹주들의 좀 이제 매각 이슈였는데 사실상 통째로 매각하기 힘드니까 이제 분리시켜서 이제 계열사들 분리시켜 매각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안 IDT 뭐 이런 종목들 크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들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테마가 끝난 것 같은데라고 하는 순간 또 급등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테마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히든스타에서 항상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거래량과 관련된 문제죠.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최근에 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또 상한가에 가거나 아니면 1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이제 10% 이상 또 급등한 모습들. 계속 추세 자체가 연속적인 이 차별의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더라도 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11월 8일이죠. 24%의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요. 그러면서 이 대량 거래량이 여기서 동반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이 단기적으로 큰 이 수익을 내기를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정배열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보면 시장 자체가 요 정배열로 돌렸습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장과 똑같은 방해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런 정배열 그리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 그렸다가 정배열 그린 종목들 그리고 대량 거래 발생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보시면 빠르게 그리고 크게 수익 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남선 알미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는 강한 빨간불을 켜내면서 5,440원까지 올라섰지만 이후에는 조금은 힘이 빠지면서 3.4% 하락하면서 4,96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 내각 인사들의 총선 출마를 좀 열어놓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적으로 봤을 때 알미늄을 뭐 만들고 판매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슈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정책주는 언제부터 급등한다 했어요. 바로 아시겠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일왕 즉위식에 갔다 온 이후로부터 총선 정책 수혜주들은 상승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선알미늄을 보시면은 가장 대장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저점에서부터 정말 쉬지 않고 우상향세가 나와서 전고점을 뚫어주는 상승세를 이번에 만들어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400%에서 거의 45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지금 이 정책 수혜주들 2020년을 정책을 놓고 있는 수혜주들만이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말았으면 제약바이오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제약바이오도 정책 수혜라 말씀드렸어요. 왜? 지금 2020년 총선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럼 시장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을 버티거나 시장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은 뭐 있다 했어요? 그게 제약바이오라 했습니다. 마침 연말마다 제약바이오가 뛰는데 시장도 끌어올려야 되고 어차피 시기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시기가 왔으니 제약바이오로 시장을 버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약바이오도 정책 수혜주고요. 남선알미늄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모두 정책 수혜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찍어야 될 거는 다른 이슈가 아니에요. 그냥 뭐 여기서 이슈된다 저기서 이슈된다 해서 그런 종목 따라갈 게 아니라 뭐랬습니까?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 중심은 정책 수혜주고 정책 수혜주에서만이 상한가가 나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스 전문가가 최근에 이 히든스탁에서 지속적으로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그 상한가를 마르스한테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남아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10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200원인데 엄청나게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이요? 저 처음 봤어요. 90.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죠. 오늘도 한번 살펴볼까요? 20.97% 급등하면서 15,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최고가는 16,050원까지 쭉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 또 그저께는 11% 하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아까 지금 남선알미늄도 지켜봤지만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올라가도 돼요? 욕심 더 부려도 돼요? 욕심을 더 부리긴 좀 그런 것 같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종목이 운으로 갔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갈 것 같아 찍었는데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뭐 다른 이슈로 올라갔는가 아니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상승했는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남아산업 같은 경우 제가 분명 말씀드린 그대로였습니다. 일왕직위 시기 지나고 나서부터 총선 정책 수혜주가 뜰 때부터 급등을 할 것이다. 이 종목은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들고 가라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90%가량 그러니까 시킨 대로만 찍었으면 충분히 상한가 한방 수익을 보고 많게는 그 이상까지 대략 90%까지도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남아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들만이 가장 강하다. 정책 수혜주들만이 상한가가 나오고 50%, 60%, 80%, 90%씩 급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전에 급등했던 종목도 아시겠지만 텔콘 RF제약이었습니다. 텔콘 RF제약도 제가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한 다음부터 우상향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대략 50%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텔콘 RF제약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에 50% 급등 나와줬고요. 제약바이오도 시장을 버티기 위한 지지율을 위한 총선 정책 수혜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텔콘 RF제약 50%, 그 이후에 남아산업까지 9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거의 수익률 2배씩 뛰지 않습니까? 그럼 그 90%보다 더 크게 올라갈 종목이 있다 한다면 그 종목이 더 궁금하지 않을까? 총선 정책 수혜주의 거의 끝판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종목을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텔콘 RF제약 50%, 남아산업 90%의 후속 상한가 후속주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으로 90%의 수익률을 선물로 주셨던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이었습니다. 남아산업으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큐어인데요. 매수일은 11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8,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 살펴보면요.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35,000원까지 좀 올라서는 모습인데 이내에 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좀 많이 빠졌네요. 4.01% 하락하면서 네. 33,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때 급등하고 나서 갔던 종목이 더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좀 전 잘 모르지만 네네. 잘 모르지만 올라서고 나서 좀 네.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뭔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패턴을 이제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좀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사실상 아이큐어 종목 봤을 때 제가 좀 이제 히든 스타에서 소개시켜드리고 그러고 나서 아쉽게 이 단기 과열에 걸렸습니다. 뭐 급등한 맞아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바로 단기 과열에 걸려가지고 좀 이제 단일가 거래로서 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내일이면 이제 단일가 거래가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세가 나올지 또 이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셀트리온과 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 도내 폐질 치매형 패치제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임상 3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패치형 이 치매 완화제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슈가 하나 더 나왔어요. 어떤 이슈 나왔냐면 자, 유럽 쪽에서 또 이제 도내 폐질 요 패치제 해가지고 또 이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지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자,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한 번 더 눌렸다 급등한 모습들, 특히 그리고 상한가 같은 종목이 또 한 번 더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상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급등했다가 살짝 눌리는 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단일가 거래로서 사실상 거래 없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지지 국면만 제대로 지켜주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니까 보유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속 홀딩 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한번 들어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두 번째 종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인데요. 매수일은 9월 26일인데 목표가 12,500원인데 최고가도 12,500원으로 딱 찍으면서 최고가 수익률 12.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요 2.15% 하지만 장중에는 더 강한 모습을 보면서 12,350원까지 쭉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광군제를 보면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어제가 광군제였는데 그렇죠. 네. 중국주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졌어요. 네네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목표가를 딱 터치를 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좀 이제 선침하는 것이 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제로투 세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재무적 이 모멘텀을 좀 강조드렸습니다. 적자를 지속적으로 이제 기록하던 종목이 흑자를 기록했을 때 그때 이제 더욱더 시장에 이 관심 많이 받는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 달성하신 분들은 이제 축하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 이런 종목들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충분히 히든스탁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전문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IT 서비스 사업이요? 갑자기 약간 네. 많은 테마들이 있었는데 네. 좀 갑자기 빡 왔어요. 그래요? 네.
어떤 게 빡? 왜냐면 생각 못했던 분야에서 네네네.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상 제가 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삼성전자 네. 그리고 이제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좀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우리 종목들을 좀 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서 좀 이제 오늘 좀 소개시켜드릴까 해요. 사실 IT 서비스 사업이 어떤 걸 정확히 뜻하느냐, 뭐 제가 뭐 무조건 이거다, 딱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IT 산업에서도 뭐 이제 뭐 5G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뭐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5G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IT 산업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정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이제 마케팅에 활용한다든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들고 왔다 말씀드리겠고 이 시장 규모가 국내만 하더라도 7조 규모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10조가 넘는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좀 이제 IT 서비스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좀 필히 눈여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IT 서비스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이다. 네, 그렇죠. 사실상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들어오면서 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제 이 빅데이터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과거의 히든스탁에서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뭐 새롭게 또 전략을 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4차 혁명의 이 방향성이 결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AI라든지 그다음에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5G, 뭐 그 외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자율주행, 뭐 드론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다 이 데이터가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지금 이 빅데이터를 좀 충분히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정부 정책과도 좀 엮여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이 데이터 3법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규제들을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법안들을 개정시키면 상당히 또 관련주들은 큰 기대감으로써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첨생법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옛날에 파미셀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이제 첨생법 규제 완화 그리고 개정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거의 뭐 저점 대비 얼마 올라갔냐면 거의 한 4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처럼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뭐 세원셀로텍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좀 이제 첨생법 규제 완화 관련된 이슈로 거의 뭐 저점 대비 한 이제 3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지금 이 데이터 3법이 좀 언제 좀 이제 뭐 패스트트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행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이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이 있어야 좀 올라가죠. 정부 규제에 대한 완화 그리고 이제 이 4차 혁명의 이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까지 해서 복합적 이슈가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단기간의 급등도 급등이겠지만 좀 점진적인 우상향도 좀 이제 가능할 뭐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왜 IT만 나오면 그렇게 머리가 헷갈리고요. 잘 모르겠어요. 마르스 전문가님 또 잘 아시잖아요.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빅데이터랑 지금 뭐 IT 쪽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일단 빅데이터 하면은 다 클라우드 쪽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쪽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던 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픈베이스라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실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급등 이후에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이제 장기 평선을 따라서 추세 우상향을 만들어준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상향이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오픈베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있는 게 말씀드린다면 오픈베이스에서 이 안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나간 기업이 있어요. 오픈베이스에서 나간 기업이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픈베이스에서 나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원래 오픈베이스였는데
실제로 지금 그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에 지지라인도 형성해 주고요. 장기 이평선 따라서 우상향세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오픈 베이스 아니면은 거기서 빠져나간 데이터 솔루션에서 그 두 개 종목 정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차트가 못생겼다가 예뻐졌나 봐요. 그렇죠. 더 저는 항상- 아름다워지려고 또. 항상 차트도 그렇고 이쁜 걸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 정배열 종목들을 좀 좋아해요. 오. 시장이 빠지더라도 정배열,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상승해도 정배열. 사실상 정배열만큼 좀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4차 혁명 관련주들이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 돌리는 자리가 나오면요. 그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과거 2019년도 하면 사실상 주도 업종은 5G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급등한 그런 종목을 볼 수 있는데 단기간에 30% 40% 가는 것보다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그냥 200% 300% 많게는 500%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더 좋겠죠. 자, 보시면요. 자,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돌리는 자리. 자, 역배열 구간 정배열 돌리는 자리에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정배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꾸준한 우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KMW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배열 구간에서 자 정배열로 돌리는 이 구간에서 계속적인 우상향 거의 뭐 5, 6개월 동안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약 바이오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냐 단기가 뭐 20% 30% 쭉 올라갔다 빠진 그런 종목도 말고 그냥 정배열 그리면서 쭉 올라갈 만한 종목은 바로 4차 혁명 관련주들에서 나오고 그리고 제가 오늘 히든스타에서 제시해드릴 이 종목이 뭐 이런 점진적 우상향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종목을 좋아해요. 점진적인 네. 우상향. 급등은 제가 또 손이 느렸는데 네, 오늘 네. 그 종목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차트 좀 확인해 볼게요.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 혹시 정배열이 완성되었나요? 사실상 이제 이 오픈 베이스에서 빠져나간 종목이 데이터 솔루션이고 네. 안 빠져나가기 전에 오픈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개 차트가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픈 베이스도 지금 정배열로 이제 최근에 정확하게 돌아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솔루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완전히 정배열로 돌아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솔루션이랑 오픈 베이스 두 개 모두 정배열로 돌아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 굳이 한 종목만 꼽아보자면은 저는 그래도 최근에 이 빠져나간 데이터 솔루션을 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계신지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내주셨을까요? 데이터 솔루션이 더 많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두뇌 쓰는 모습은 미생 강하늘, 사투리 쓰는 모습은 동백꽃 강하늘 같으신 귀여운 아메고사님. 항상 좋은 수익 감사드려 늘 응원합니다. 사투 뿅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구어은 우리 아메고사님 오픈베이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데이터 솔루션도 보내주셨네요. 오늘 노란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오픈베이스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역시나 데이터 솔루션 아니면 오픈베이스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문자를 많이 안 보내주신 걸로 봐서는 조금은 헷갈리신 건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종목이요. 우리의 계좌에 솔루션을 줄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솔루션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솔루션 기억해 주시고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펜벤다졸이 최근에 엄청나게 화제였죠. 이 강아지 구충제인데 또 암에 또 좋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종목과 관련된 거예요? 펜벤다졸과 관련된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펜벤다졸은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보건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 항암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약이고 실제로 이거를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복용하지 마세요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암에 걸리신 분들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펜벤다졸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미국에서도 내가 이 펜벤다졸을 3개월 동안 복용한 다음에 암이 완치가 됐습니다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히 보자면은 그 미국의 환자는요 이미 면역 항암제를 맞고 있었어요. 맞다가 이제 중간에 개별적으로 펜벤다졸을 복용을 한 거지 실제로 아무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펜벤다졸만 먹어서 암이 나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완전히 입증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사실 임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500명, 몇백 명 갔다가 임상 시험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임상 통과를 해야 이게 효과가 입증이 있다는 거지 몇백 명 중에 한두 명 효과 있다고 그 임상 통과를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펜벤다졸은 임상에 일단 결과가 없는 부분이고 실제 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 자체도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거지 사람으로 대상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펜벤다졸은 실제로 암을 치료하고 싶은 절실함, 암을 꼭 낫고 싶다는 그 절실함이 만든 항암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펜벤다졸 자체가 지금 항암제가 될 수 없다면은 펜벤다졸보다 더 좋은 항암제가 있을 때 그 항암제 관련주가 더 큰 급등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힌트 보시면서 종목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진짜 항암제를 개발한 종목이군요. 네, 실제로 이제 펜벤다졸이 왜 항암 억제 효과가 있냐면은 이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안에 기관을 억제를 시켜서 골격을 못 만들게 만드는 효과가 펜벤다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펜벤다졸 아까 얘기한 대로 강아지 구충제입니다. 항암제가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게 이 펜벤다졸의 효과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 허가를 받은 항암제가 있다면은 그 항암제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충제를 복용했던 구충제가 아니라 진짜로 똑같이 암세포의 골격을 파괴하는 똑같은 항암제가 허가된 게 있고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있다면은 그 항암제를 복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항암제를 만든 기업이 국내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은요 이미 항암제, 다른 항암제에 대한 원료 의약품까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보겠는데 제일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일바이오가 저점에서 실제로 갑자기 갭 상승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상한가 급등세가 만들어주는 실제로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80%가량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이게 바로 다 펜벤다졸 이슈 때문이에요. 펜벤다졸을 먹으니까 암이 나더라. 그런 풍문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와줬고요. 진바이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펜벤다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60%가량 나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입증되지 않은 항암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60%, 80% 급등했다면은 지금 허가까지 받은 펜벤다졸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의 골격을 파괴하는 허가된 항암제를 만드는 국내 기업이 있다 한다면은 이미 항암제에 대한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 한다면은 그 종목은 그 기업은 그 제약사는 지금 보여드린 80%, 70%보다 2배 이상 뛰어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진짜 항암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 골격을 파괴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도 상당히 좀 이제 혹하는 이슈인데 네.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뭐 상당히 좀 오늘은 좀 어려운 것 같고. 하나 보면 이제 원료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원료의약품 관련된 종목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ST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뭐 다른 종목들 이슈 받을 때, 사실상 제약바이오 이슈들 받을 때, 사실상 계속적으로 요 옆으로 수평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상승한 흐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관련된 종목 ST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중 항체 관련된 종목이죠. 이것도 이제 항암 관련주인데 사실상 이 펜벤다졸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항암제 관련주 중에서도 이 ABL 바이오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워낙 또 항암제 영위하는 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의 힌트 가지고 제가 딱 어떤 종목이라고 좀 맞히긴 어렵겠지만 좀 이제 어렴풋이 좀 이제 추적을 해보면 뭐 이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마지막 힌트가 남아있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굉장히 좋은데 지금 주가는 내려가 있나 봐요. 네, 이제 내려가 있기보다도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부분이 저점에서 당일 상한가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실제 텔콘 RF제약을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저점 부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일 급등세가 살짝 나와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우상향세가 대략 50%가량 이어지는 모습 볼 수 있는 게 텔콘 RF제약이었습니다. 대략 50%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요. 비피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저점을 다지다가 갑자기 당일 상한가 급등세가 만들어주던 종목이 비피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 갑자기 올려줬죠. 실질적으로 뭐 네이처셀 같은 종목 본다 하더라도 저점을 다지던 종목이 갑자기 저점에서부터 급등 상한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모두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바닥에서 갑작스런 상한가 급등 우상향세가 랠리가 나와줬고요. 최근에 공개한 정책주 바로 남아산업이라는 종목이죠. 실제로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남아산업이라는 종목도 저점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세를 보이다가 당일 급등세 상한가 우상향이 대략 90%가량 단기간에 나와주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상향세가 나오던 종목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저점을 다지던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급등세 나온 종목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최저점에 있는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가장 크게 올라가고 가장 세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텔콘 RF제약의 50% 급등, 히든스탁이 직접 드렸던 남아산업의 90% 급등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아까 얘기했죠?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제일바이오는 실질적으로 80%, 진바이오텍은 60%, 70% 올라갔습니다. 그럼 실제로 입증이 되고 허가가 된 펜벤달조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실제 암세포 골격을 파괴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한 데가 있다 한다면은 아마 남아산업 텔콘 RF제약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제약바이오 다리님 마크로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신풍제약도 보입니다. 아직 조금은 어려우셨나요? 그 아래로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데이터 솔루션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요. 하트 뿅뿅 데이터 솔루션 맞쥬 이러면서 보내주셨고요. 화이팅이라는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요. 솔루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데이터 솔루션이 정답이었습니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 종목으로 통해서 우리 시든스탁 시청자분들 계좌 좀 이제 솔루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됩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기고 그리고 이제 시대적 변곡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좀 큰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강조해 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정배열 만들어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점 들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고 그리고 이제 월봉, 주봉, 중기 추세를 봤을 때도 계속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모습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점진적 우상이 가능하겠지만 좀 이제 4,700원 라인 때 이 구간까지 이제 목표가를 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750원 라인 때 이 구간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매수는 시가 이하에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목표가는 4,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50원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솔루션 추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점진적인 또는 이제 길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도 좋은 종목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4,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5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또 올해 90% 수익률을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배가 부르지만 아직은 배가 고픕니다. 어떤 종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상 펜벤다졸이란 약은 강아지 구충제일 뿐 항암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펜벤다졸이 항암제가 된 이유는 그 절실함 때문이에요. 암이 낫고 싶다라는, 암이 지금 해결해주고 싶다라는 그 절실함이 만든 항암제가 펜벤다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펜벤다졸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바로 암세포 골격이 만들어지는 걸 파괴할 수 있을 만한 똑같은 효능을 가진 국내 허가를 받은 약을 만든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펜벤다졸 이슈만 해서 제일바이오가 80%, 진바이오텍이 60% 올라갔습니다. 그럼 진짜 이 펜벤다졸과 똑같은 효과를 만드는 항암제는 주가가 그보다 2배, 3배 이상 더 뛰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공개한 종목 텔콘 RF제약 50% 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남아산업이요 90% 갔습니다. 히든스탁에서 드린 것만 50%, 80%, 90%씩 뛰고 있어요. 그럼 이번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정책 중에서도 제약바이오고요. 그 중에서도 펜벤다졸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항암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당일 상한가 직전에 지금 어느 종목과 비교해봐도 가장 세 보이는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아산업 90%, 텔폰 RF제약 50% 후속주가 될 수 있으면 이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방금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나는 텔콘 RF제약도 못 잡았어요. 또는 나는 남아산업도 못 잡았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종목만큼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아메고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시장이 시장인 만큼 좀 이제 정배열 종목을 좀 이제 주목하시면 아오.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에 보시면 이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 정배열 종목에서 그러한 종목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종목 주목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좀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지금 시장 투자 자체도 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에서 좀 이제 수급이 몰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들어가지 마시고요. 급등 전에 4차 산업 관련주들 좀 이제 미리 선점해 놓으시면 분명 훗날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종목들의 고점을 잡으면 안 되지만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의 눌림목은 우리가 공략했을 때 좀 더 상승세가 가능하다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하신다면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종목의 중심은 정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들 위주로 종목 공략했을 때는 단기 상승, 단기 급등이 어렵지 않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남아산업이요. 저 지금 히든스타 가면서 처음 봤다니까요. 90% 수익률을 주신 것도 처음인데 그 앞에 나왔던 텔콘 RF 제약도 우리가 50%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남아산업은 저점에서 우리가 잡았고 텔콘 RF 제약은 우리가 눌림봉에서 잡지 않았어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포착하신 거예요? 네, 사실상 이제 텔콘 RF 제약이랑 남아산업 두 종목 모두 한 50%, 90% 급등했는데 장사 얘기했습니다. 이 텔콘 RF 제약은 실질적으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 거였으면 아예 이 구간에서 드리고 이 완전 저점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상승세를 수익을 봤으면 좋았는데 제가 어디서 드렸어요? 이 눌림목에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50%가량의 상승세가 수익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아니라 완전히 저점 부근에서 공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가고 급등세가 만들어져서 90% 상승세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드리는 펜벨다존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을 만한 실제로 암세포에 대한 이 골격을 파괴할 수 있을 만한 항암제를 만든 이 기업은 어떤 종목과 같냐? 남아산업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눌림목이 아니라 아예 최저점에서 당일 상한가를 만들어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한 남아산업과 같이 상한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90%가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라 말씀드렸고 아까 얘기했죠? 펜반다졸만 해도 80%씩 60%씩 갔어요. 근데 이미 허가이 됐고요.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미 실제 식품안전처에서 이미 허락이 된 약이고요. 그 약을 만드는데 펜벤다졸과 똑같은 효능을 가진 약을 만든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입니다. 이 실제로 남아산업 90%와 텔콘 RF제약 50% 정말 아쉽다. 또는 매수를 하셨는데 크게 못 먹었다 하신 분들 또는 매수를 못했다 하신 분들 모두 오늘 이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 방송 끝나고 9시에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원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